지금부터는 그 세 분 발표에 대해서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질문도 올라왔고 관련해서 자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어서 의미 있는 나눔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남윤철 사무관님 발표와 관련된 질문과 코멘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좋은 의견들, 코멘트가 많았고요. 우리 경북대학교 AI 융합교육 전공 주임이신 정기룡 교수님께서 사무관님 발표 자료 중에 그 똑똑 수학 탐험대 사이트가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등록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있는데요.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이 똑똑 수학 탐험대 교육부에서 만든 이 자료는 학생 아이디로 아마 이게 학교를 통해서 접속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이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려면 창의재단에서 지금 아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접속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사무관님 발표와 관련해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박세원 선생님이 주신 질문이 유튜브 알고리즘 같이 광고나 사고방식이 편향된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국가 수준이나 아니면 사회 수준에서의 제재나 평가 이런 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아마 교육부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교육부가 아까 발표 중에 교육 분야에 대한 데이터 관리, 윤리의 문제를 교육 빅데이터 위원회에서 내년부터 합리적인 규제나 기준을 만들 것이다라는 발표 내용은 있었는데 혹시 남사무관님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 관련해서 의견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방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알고리즘은 사실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지만 실제 그 예측 결과까지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있느냐를 따지면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편견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해 나가야겠지만 사실 그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약간 다른 문제를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간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어떤 편견이나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비판적으로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 심재경 이사님께 질문이 좀 코멘트와 질문들이 또 있는데요. 이 지금 MS PPT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신 이 자막 기능 이거에 대한 좋다는 호평들이 이제 나왔고요. 저도 발표하시는 동안 해보니까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저도 해서 다음부터 발표할 때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심재영 이사님 혹시 질문에 한글 영어 통번역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혹시 이런 걸 개발하실 그 계획도 있으신가요? 한글로 발표하면 영어 자막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요? 지금 60 몇 개국 언어로 다 통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글을 60 몇 개 언어로 번역하실 수도 있고 60 몇 개 언어를 다 한글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AI 기능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쓰시기에 약간 하나 불편한 점은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어야지 쓰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AI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AI에 가장 많이 AI를 쓰고 계시는 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대한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윤리, 규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저는 직원이긴 하지만 기술 교육도 많이 받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는 D&I라고 해서 Diversity and Inclusive라는 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구글이라든지 뭐 그게 카카오도 될 수 있고 그게 또 저희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식으로 그 뭐 제안을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그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들의 그 철학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어느 누구 하나가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연대해서 아까 그 주무관님도 사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차원 그다음에 기업들 간에도 사실 저희의 그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합의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그 가장 그래도 AI를 많이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코딩을 잘하고 못하고도 되게 중요한데 정말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답보다는 저는 이제 앞으로는 답이 되게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토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사심은 인문학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코딩보다도 앞으로는 저희 이제 그 코딩 없는 앱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어떤 업무 플로우만 잘 알고 있으면 코딩을 하지 않아도 바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세대는 그런 코딩을 몰라도 되는 세상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꾸로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IT 기업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하는 힘, 비판적인 사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누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기업들 입장도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여러 가지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하고 특히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해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 토론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독려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또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이사님께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수철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이수철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와에 대해 초등교육과 박세원 선생님 이미진컵 주니어 말씀해 주실 때 선함을 위한 AI는 윤리적인 것이나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머티리얼을 만드는 것이었나요? 이거는 아까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희도 궁금한데 퓨처 레디 스쿨 AI 교과서 무상 제공 관련해서 어디로 연락드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무상 공급 해주신다고 하신 부분이요. 네, 근데 이게 무상으로 그러니까 그 판매를 위한 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희 번역은 되어 있지만 그 한국 수업 실정에 딱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금 요거를 그 한국형 수업에 맞게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한데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뭐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보시고 이거는 실제 수업에 쓰기 어려워 쉬워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급적이면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 혹은 지금 교대나 교원대나 이런 쪽에서 아예 같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드리던 협의를 하던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교육청이나 이렇게 공적인 루트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강신옥 선생님 발표 관련해서 김영경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사례 발표 감사드리는데 이런 사례 외에 혹시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도 이런 수업이 있으신지. 근데 약간 아까 내용을 좀 다루긴 하신 것 같긴 한데요. 네, 혹시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도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실제 실행하신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공지능 윤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로 이제 많이 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알고리즘의 목적성, 뭐 데이터 편향성, 뭐 인공지능과 뭐 책무성, 아까 제가 했던 부분처럼 뭐 사람과 인공지능의 관계만 가지고도 굉장히 할 말도 굉장히 많고, 뭐 인공지능의 도입자 윤리라든지 뭐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딱 생각을 해본 것 중에서 이제 한번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라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면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혹시 이 라면을 맛있게 끓일 때 그거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라면과 관련돼서 이해 관계자들이 뭐 마트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분식집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편의점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이해관계자, 라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또 그 이해관계자와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분식집 사장님은 맛에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라면을 뭐 우리 엄마가 끓여주면 뭐 영양에 좀 더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마트 사장님이면 이 라면의 가격에 좀 더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윤리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하는 수업들을 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서로 윤리, 뭐 이해관계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가치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그런 수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질문들도 강신옥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빨리 쾌차하시라는 이런 응원의 말씀도 많이 있었고요. 조금 이제 개인 한 분 발표자는 아니고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AI 역량이 개인차가 크고 성차도 있다. 근데 아까 심재경 이사님 사례에서 소감 발표한 학생이 모두 남학생인 게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학생이 발표하는 모습도 MS에서도 많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대에 있다 보니 학생은 다 여학생이라서 앞으로 이런 사례 발표해 주실 때 여학생 모습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여학생이 있었고요. 제가 이거를 짧게 영상을 압축하면서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원주 장양초의 심하님 선생님께서 소프트웨어 교육, 티팩 교육, 코딩 교육, 그리고 또 우리 공정배 교수님께서는 컴퓨터 싱킹 교육, 이런 다양한 기존에 있던 교육과 AI 교육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통합해 나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의 관심 사안인 것 같아요. 혹시 미래를 향한 AI 교육이 기존에 했던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있고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했었던 교육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새로 이제 정립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긴 한데요.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실지요? 없으면 제가 할까요?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개념은 이제 학자나 아니면 전문가마다 조금 다르긴 하신데 인공지능도 일종의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보다 큰 개념이냐 작은 개념이냐 이 논란의
빠지면 사실은 헤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가 되는 교육과 그다음에 일반인이 배워야 할 교육, 이 두 가지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양과 삶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은 수학 통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코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또 루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AI 융합 교육은 그 중에서도 교과 내용에서 이런 내용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부분, 또 방법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탐구하는 이런 전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고 적응할지를 많이 고민해야 될 이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정배 교수님도 앞으로 많이 이런 토론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성중학교의 주성종 선생님도 사실 정보교과나 AI 교과 또 코딩, 파이썬, R 이런 것들의 이제 중복성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뭐 거의 아까 지금 말씀해 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기타 저도 의견으로는 한마디, 예, 사무관님 말씀 주십시오. 네네. 저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거나 이런 시도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교육에서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잘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약간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컴퓨터가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상화된다 하더라도 실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다 가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거리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뒤만 되면 사실 아이들이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말하듯이 AI 서비스가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AI 교육이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소프트웨어 교육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와 앞으로 몇 년 뒤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저희 성인들은 지금에 있는 AI 기술들을 되게 신기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 학교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아주 갓난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때는 AI 기술이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AI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에서 이 AI라는 기술이 되게 신기하고 되게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윤리 얘기도 나왔지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도덕 기준 같은 거를 다시 인공지능을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나는 어떤 도덕 기준을 설계할까? 이런 점에서 이게 신기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전 좀 더 그전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관님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AI를 활용한 네, 개별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물리적인 어떤 인프라, 와이파이나 디바이스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천 방문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어떤 인프라 지원 계획 교육부 이미 몇 차례 발표되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원이 이제 될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 교육부가 이게 많이 발표하는 것처럼 일단 22년까지는 지금 원격 수업의 그 여파로 이제 그 전 학교에 그 원격 수업 인프라를 다 깔겠다, 이게 통신망을 좀 깔고 하겠다는 식으로 좀 인프라 관련돼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콘텐츠 개발인데, 여기 심정희 이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외부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교과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2022년에 그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사실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너무 먼 미래 아니냐,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내년에 강순옥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그 교육 기준도 만들고 콘텐츠도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소통을 하면서 무엇이 더 개선돼야 하는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아마 갈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그 사실 이번에 보고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보시면 좀 다르다고 느끼실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이게 미래 교육이라는 거를 그 교육부가 이렇게 가자 뭐 하자라고 해서 쫙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되게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은 ABC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ABC들을 지금부터 배워야 돼. 이렇게 갈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만큼은 계속 소통을 하고 시대 변화를 보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교과서나 이런 부분 콘텐츠 개발을 아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미 그때 그런 기술은 다 박물관에 갈 기술 같은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투영되긴 했지만 그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개방형이고 오픈형으로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때 맞춰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고맙습니다. 신재영 이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 그 MS에서 교원 연수 계획도 뭐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유튜브에요. 네, 저희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지금도 요청하시는 경우에 하고 웨비나 하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은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건 홍보가 안 돼서 실제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함께 못 하셔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의견들이 지금 계속 또 들어오긴 하는데 MS에 연락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제 핸드폰을 공개를 했더니 불이 나서 일을 못했고 회사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제 발표 자료를 다 공유를 하실 거죠? 네, 나중에 주시면. 거기에 연락처하고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막 들어오긴 하는데 나중에 MS에서 뭐 행사할 때 교육청으로 공문도 좀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럼 안내가 되면 아마 선생님들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2회 AI 융합교육 포럼을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안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3회 AI 융합교육 포럼은 이제 새해 2021년 2월 20일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포맷을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종합토론하는 포맷으로 잡고 있는데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 정부의 전문가분이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시고 두 번째 발표는 민간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의 AI 관련 전문가분들의 최근의 동향 이런 걸 좀 듣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는 AI와 관련된 현장 선생님들의 적용 사례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하는 포맷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일단 두 번째 발표가 정해져 있는데 한국 IBM의 신지연 부장님께서 오픈 피테크라는 것을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채팅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하신 게 방학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 혹시 다운받으셔서 쓰시라고 사용 방법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AI나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EBS에서 운영하는 이솝이라는 이소프트웨어의 줄임말 이솝이 있습니다. 이솝에 가시면 코딩 교육이라던가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또 동영상과 여러 가지 코딩의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솝을 활용하는 초등용, 중등용 자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저희가 이화여대 그 채널에 다양한 방식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튜브에서 보고 계셨던
부산교육청의 우리 장학사님께서 부산교육청에서 개발한 콕집 AI라는 책자를 4권짜리로 발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책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부산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도 공유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채팅창에도 올려드렸고 페이스북에도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한 번 더 부탁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관련해서는 채팅창에 있기는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우리 사무관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중요한 우리 교육부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년 후년에 아마 와이파이나 기가급 와이파이를 먼저 깔고 학생용 이런 디바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교육부랑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또 현재 계획으로는 24년까지는 K-에듀 플랫폼을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학교에서 쓰실 수 있는 이런 공유 플랫폼을 지금 ISP를 만드는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24년에 완성이 되고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 학습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을까, LMS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희 모임이 이제 뭐 격월로 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더 자주 모여서 현장 전문가와 선생님들 같이 의견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가 운영한 제2회 포럼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편집해서 유튜브에 그 발표자별로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발표 자료도 저희 이화여대 페이스북으로 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님들 교육부, MS 또 우리 강신옥 선생님 세 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줌에 계속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